안녕하십니까. 창의적 읽기 고2 독서 천재 교과서입니다. 2-5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창의적 읽기를 보시면은 일단은 82쪽부터 시작을 하는데 83쪽에 우리 개념 부분 있죠. 개념 부분 한번 짚고 갑시다. 자, 여기를 보면은 자, 창의적 읽기가 일단은 뭔지를 우리가 알고 지문으로 들어가야겠죠. 자, 밑줄부터 칩시다. 창의적 읽기는 글의 내용과 글쓴이의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더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내는 활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죠. 이 괄호를 치시고 창의적 읽기의 정의죠. 씁시다. 창의적 읽기의 정의입니다. 자, 이 부분 필기를 해주시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읽기를 통해 독자는 자기만의 창조적인 생각과 관점을 구성할 수 있고 자신의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창의적 읽기의 특징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목 아파. 자, 어디 갔어? 이건 하나. 그 다음에 자신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낼 수 있다. 둘, 역시 이거 1이 여기 있네. 1, 2, 그 다음에 보완하고 대처할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다. 쓴 게 뭐다? 창의적 읽기 특징입니다. 창의적 읽기 특징 1. 자, 썼으면 넘어가 볼까요? 빨리 넘어간다고 뭐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거 하시면 돼요. 일시정지하고 쓰면 되잖아요, 너네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럼 아까 쓴 특징들 있죠. 그러면 그 특징들의 구체적인 거를 한번 좀 봅시다. 개인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읽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여기 이렇게 크게 있죠. 사회와 문제를 해결하는 읽기랑 밑에 있는 대안을 찾으며 능동적으로 읽기라고 하는 것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창의적 읽기의 구체적인 방법들이니까요. 그것들은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개인과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읽기. 자, 중요한 것만 밑줄을 치고 갑시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왜? 간단한 문제는 해결이 가능한데요. 복잡한 것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창의적 읽기를 통해 뭐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여기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 이유는 뭐야? 그 이유는 개인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류의 지혜와 경험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 둘, 셋으로 이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뭐다? 창의적 읽기를 하면은 해결할 수가 있다. 라고 교과서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하나, 둘, 셋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문제 해결 방법 나오죠. 첫 번째, 자신과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걸 찾아서 읽고 해결해 나가야죠. 그 다음에는 해결 방법 이제 뒤지게 많이 뽑아놨으면 그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됩니다. 3. 도출한 여러 방법 가운데 선택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그 결과를 평가를 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케가 뭡니까? 해결 방법이죠. 그래서 그냥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쓰세요. 창의적 읽기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창의적 읽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창의적 읽기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 이것도 써줄까? 창의적 읽기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 넘어갑니다. 왜 안 넘어가지? 자, 그 다음에는 대안을 찾으며 능동적으로 읽기인데, 야, 이거 왜 밑에까지 잘렸냐? 맨 위에 대안을 찾으며 능동적으로 읽기가 되겠습니다. 글에는
개인이나 사회가 겪는 문제들과 관련한 글쓴이의 생각이 나타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뭐든지 답은 아니라고 나올 겁니다. 따라서 독자는 글쓴이의 생각에서 실마리를 얻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얘기했죠? 글쓴이의 생각을 근데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뛰어넘는 좋은 생각을 가지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랑 결합을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거나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이 부분이 뭐야? 대안을 찾으며 능동적으로 읽기의 구체적인 방안이죠. 찾으며 능동적으로 읽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밑에는 이제 그 구체적인 방안이에요. 구체적인 방안. 그래서 뭐 어떻게 한다? 뭐 해결 방안이 옳은지, 뭐 이거 첫 번째 하나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한 건지, 그 다음에 3. 효과적인지, 4. 진짜로 쓸모가 있는지 등을 평가하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거나 보완해내면은 요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넘어가시면 이제 우리 본문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목 아파. 자, 뉴스 빅데이터로 보는 육아 변천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사문인데 기사문이라기보다는 보고문에 가깝겠죠. 예, 신문 기사가 아니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우리나라에 육아 문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그냥 단순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알려준다라기보다는 어떤 통계 절차를 거쳐가지고 우리에게 보고서를 내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거의 여성들이 육아를 전담했다시피 했다라면 지금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오히려 지금은 여성들도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남자들도 할 수가 없고, 그럼 누가 하냐 라고 이제 그 변화 과정이 나옵니다. 왜냐? 엄마 아빠들은 돈을 벌기 바쁘기 때문이죠. 애를 키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집도 못 사고 있는데.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문. 라떼파파라는 말이 있다. 한 손에는 카페라떼를 들고 다른 손으로는 유모차를 끄는 아빠를 뜻하는 말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가리키는 신조어랍니다. 그러면 이 라떼파파가 무슨 말이냐?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를 의미하는 신조어. 자, 이게 라떼파파 정의죠. 라떼파파 정의에서 이렇게 화살표 쓰리시고 실제로 라떼파파가 존재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바로 스웨덴이다. 스웨덴에서는 남성 육아 휴직제 사용률이 90%에 달하고 오후 4시만 아빠가 퇴근해 아이들을 함께 돌본다. 한국은 불가능하죠? 그에 반해 한국에서는 육아 문제를 엄마들이 도맡아 왔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의 사례를 대입을 했는데 그건 외국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적용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면 뭐합니까? 기업에서 안 하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쓰잖아요? 잘려요. 왜? 당장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육아휴직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갔다 와. 그러고 1년 뒤에 돌아오면 내 자리 없어요. 왜? 1년 동안 이미 다른 사람이 내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나마 공무원 쪽이나 이제 대기업 쪽은 법을 지키는데 법 안 지키는 데가 사실상 많죠. 왜냐? 그들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회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또 그렇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좀 계속 안 맞는데 그건 이따가 나와요. 일단은 이런 현실 보면 깝깝합니다. 자, 그래서 스웨덴에서 정신없이 살아왔다. 여기까지 뭐냐면요, 남성의 육아 참여가 높은 스웨덴 사례 제시한 겁니다. 스웨덴 사례를 제시,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문제를 얘기한 게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하면서 이제 대조 썼죠. 한국에서는 육아 문제로 엄마들이 도맡아 왔다. 그래서 이 부분이 글쓴이가 얘기하는 문제 제기입니다.
글쓴이가 제시하고 싶은 문제 상황이 바로 이거예요. 그에 반해 한국은 육아 문제를 엄마들이 다 한다고. 근데 그래서 그 남자들이 잘못됐냐라는 게 아닙니다. 이 글쓴이는. 도대체 왜 이럴 수밖에 없냐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지? 하면서 이제 통시적인 관점에서 볼 거예요. 통시적인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시대 흐름, 시대 변화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보겠다라는 거죠. 지우는 게 제일 힘듭니다. 자, 봅시다. 한국 사회의 육아 현실을 뉴스에 빅데이터로 뽑아봤다. 우리 사회에는 라테파파가 불가능한 것이지. 이때껏 한국 사회에서 다루어온 육아 담론은 무엇이었는지 지난 20년간의 기사를 빅카인즈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97년에서 16년, 거의 한 20년 가까이네요. 그래서 5년 단위로 구분하여 육아와 관련한 기사 속 연관 단어의 변화를 빅카인즈 워드 클라우드로 살펴보자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세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나요? 하는데, 자, 하나의 특징이 있죠. 이 지문의 특징, 바로 소제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소제목은 뭐가 좋냐? 소제목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문단 내용을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돼요. 씁시다. 소제목을 사용하여 문단 내용을 예측 가능하게 한다. 왜 글씨가 점점 커지는 것 같지? 어쨌든 20년간 빠짐없이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핵심어는 역시 엄마들이다.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아직 아니네. 엄마들, 여성들과 같은 여성 관련 단어였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대가 바뀌어도 일단은 기본적인 틀은 뭡니까? 엄마들이 애를 봐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요. 왜냐면 엄마들에서 이제 연관 검색어가 다다닥 붙는데 그 연관 검색어들이 계속 바뀝니다. 육아와 돌봄을 여성이 전담하는 가운데 조부모 혹은 아빠와 같은 육아 분담의 대상이 부각되거나 육아 보장 정책 관련 기관이 관심사로 떠오르는 양상이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다? 육아라는 거에서 여성은 절대적이긴 한데 부가적으로 이제 뭐가 조금 바뀌는 게 눈에 보였다라는 거죠. 여기에 일단은 씁시다. 뭐냐면 육아에서 여성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어. 자, 그래서 이제 진짜 제대로 보는 겁니다. 제대로잉. 쏠랑. 자, 97년부터 01년까지 육아와 관련해 가장 많이 쓰인 핵심어는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시기라고 우리는 명명을 해보자고요. 첫 번째 시기입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육아와 관련해 가장 많이 쓰인 핵심어는 여성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때는 집에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 혼자 외벌이하는 집안이 많았습니다. 왜? 나 이때 살았었으니까요. 이 시기에 고용보험기금이라는 단어도 눈에 띄는데 이는 육아휴직 시 고용기금에서 임금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모성보호법이 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었다. 출산 휴가 기간을 늘리는 등 여성의 육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왜 여성들이 혼자서 다 아이를 길렀고 아빠들이 외벌이를 했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여자는 집에서 이러고 있고 남자는 뭐 밖에서 일해야 된다라는 일단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니와 혼자서 벌어도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이 잘 살 수 있었던 시기예요. IMF였지만 그래도 지금보단 집값이 쌌습니다. 예, IMF 때지만 그래도 뭔가 지금보다는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육아 형태가 어떻습니까? 여기 밑에 밑줄을 치면 되겠죠.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자 이루어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시기의 육아 현실입니다. 예.
첫 번째 시기는 이렇게 글에 나와 있어서 밑줄을 쳤는데요. 두 번째 시기, 세 번째 시기는 우리가 직접 쓸 겁니다. 그래서 뭐 했다? 출산휴가 기간 늘리고 뭐 고용기금의 임금의 30%를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것도 밑줄 칠까? 이거 구체적 하나, 그 다음에 출산기간 늘리는 거 그래서 이게 다 욜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거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 이거다. 자, 됐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두 번째 시기가 나왔죠. 2000년 초반에서 중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2002년에서 한 2007년까지, 2008년까지를 얘기를 하겠죠. 두 번째 시기. 자, 두 번째는요, 여성들이라는 단어보다 여성 근로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된 시기입니다. 왜냐면 이때부터 이제 슬슬 뭐가 문제가 됩니까? 사교육비 그리고 집값 상승이 점점 나타나요. 그러면서 이제 내 아이를 더 잘 키워보겠다는 그런 욕심들이 생기면서 집안에 이제 누가? 여성들도 경제에 참여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맞벌이가 스멀스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학원이나 보통 학교에서는 이제 집에 가면 다들 오늘 부모님 계셔, 뭐 엄마 있어 이랬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중학생과 고등학생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 집에 아무도 없어요. 왜냐면 나부터도 이제 내가 중학교 때부터 어머니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러니까 한 2005년, 2006년까지는 아버지 혼자 버시다가 그 뒤로는 이제 같이 버셨습니다. 근데 그런 집들이 확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여성들의 경제 참여가 점점 많아지고 이제 그러면 출산휴가라든지 아니면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들이 점점 더 두각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은 실제 근로 현장들,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문제로 떠올랐겠죠. 그래서 여성 근로자라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오게 된 배경 또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성이 이제 경제 주체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씁시다. 그래서 육아의 주체에서 무엇으로? 경제활동의 주체. 주체 의미가 아이고 더해짐. 그래서 시기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육아와 일을 어떻게 양립할 것인가, 어떻게 같이 갈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고민으로 떠올랐대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노동부 또한 핵심어로 떠올랐다. 왜? 관련 부처가 노동부였으니까요. 그래서 이 시기는 육아 휴직 기간이 확대가 되고 직장 보육시설 설치 등 다양한 정부 정책이 나왔지만 나오기만 했습니다. 왜? 근데 현실을 너무 몰랐거든요. 그냥 일단은 이거 해주면 되겠지 했는데 막상 하고 났는데도 실제로 야 중소기업에서 직장 내 보육시설 어떻게 해? 그분 직장에서 어린이집 선생들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수입은 그대로인데 지출만 늘어나니까 실제로 각 회사에서 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 정책이 나왔지만 실제 근로환경에 적용되지 않는 등 정책과 사업장 간의 온도차가 문제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뭐 이 육아 현실인데요. 두 번째 시기에 육아 현실인데요. 이런 것 좀 이제 써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육아 현실 핵심은요. 뭐 좋은 거 있었는데요. 이게 문제였던 거죠. 이제 나라에서는 야 너네 이렇게 해 오늘부터 알았어? 했더니 이제 밑에서는 배째 못해. 이거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우리 다 굶어 죽습니다라고 얘기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시기 02년 06년이거든요. 공에서 06년. 그래서 이제 여성들의 그런 뭐라 말해야 될까? 그런 불편함, 이제 여성들의 육아와 일을
근로를 어떻게 같이 세워야 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이제 막 되기 시작했던 차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육아에 대한 인식 자체가 변해버립니다. 왜냐면 07년부터 11년까지 내가 이제 딱 고등학교 때네요. 12년도에 대학을 갔으니까 07년에서 01년이면 내가 딱 중고등학교 때네. 급식 때네. 이때까지 특징적인 변화는 조부모가 육아 분담의 주체로 새로이 떠올랐다는 점입니다. 왜냐면은 봐봐. 법은 있죠. 법은 있는데 실제 적용이 안 됐어요. 하지만 돈은 벌어야 됩니다. 아이도 키워야 되죠.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돈은 벌어야 돼. 아이는 키워야 돼. 그렇다고 애를 맡기자니 돈이 들어. 맡길 수도 없어요. 왜냐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그렇게 많이 없었거든요. 그러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서 조부모가 새로 생기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기입니다. 이때가. 그래서 이와 관련해 조부모, 맞벌이, 고령화 같은 단어가 함께 추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어르신들이 난 내 새끼 다 키워놨어. 이제 결혼까지 했어. 난 끝이야 했는데 손주, 손녀를 봐야 되네. 힘들어지신 거죠. 이제 이거는 뭐 그냥 육아의 굴레에서 계속 이제 미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나오는 게 이게 봐봐. 정치인들은요. 표를 먹고 살잖아요. 벌써 여성들이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제 슬슬 빡이 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치인들이 이제 골머리를 썩죠. 이것이 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야 이거 해 했는데 막상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여성들의 표를 끌어와야 되잖아. 그래서 왜냐면 집안에 여성들이 인구의 절반 넘는데. 그래가지고 골머리를 썩고 있다가 뭐가 문제야? 이제는 어르신들의 표까지 뺏기게 생겼습니다. 나라가 이거를 책임을 안 져주니까 내가 애를 또 보고 앉아있냐면서 이제 점점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그래서 이걸 황혼 육아라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아이를 보는 거를 황혼 육아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맞벌이 부부가 들어가면서 조부모가 아이들을 보고 황혼 육아가 새로운 육아 방식으로 떠올랐다. 결혼한 자녀가 육아에 도움을 받으려고 부모집과 가까운 곳에 살림을 꾸리는 사례도 늘었습니다. 황혼 육아를 바라보는 시각은 둘로 나뉩니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와 고령화 문제를 동시에 풀 실마리가 된다는 의견과 함께 다시 겪는 육아 때문에 생기는 노년층의 벙아웃 증후를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당시 육아 그래서 육아 현실 얘는 좀 씁시다. 요약해서 어떻습니까? 육아 현실이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조부모가 육아의 새로운 주체로 또 씁시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시기입니다. 네 번째 시기에는 여기입니다. 네 번째 시기에는 이제 누가 나옵니까? 이제 조부모도 힘들어요. 왜냐면은 조부모라고 해서 그게 편하냐? 빡이 치는 거죠. 나 이제 내가 20년을 너희들을 키웠는데 앞으로 20년을 또 키워야 된다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힘에 붙이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나오는 거야? 아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예능입니다.
아빠랑 아이들이 놀러 가는 거, 아빠 어디 가라든지 슈퍼맨이 들어왔다, 다 누가 주체입니까? 아들과 아니면 딸과 아빠들이잖아요. 그런 게 그런 게요, 왜 갑자기 막 생겨났냐면, 정부에서 지원금 납니다. 그거.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가면서 그런 거를 이제 홍보차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돼? 이제 여성들에 대한 그런 육아의, 그러니까 여성들의 육아 그거를 해결하려면 결국 누구예요? 가정 안에서 해결하는 게 일단은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사회적 분위기는 거의 여성 쪽이 육아의 주체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남성들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하라는 의미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성들이 육아의 새로운 주체로 하는 거죠. 왜냐면 조부모에게까지 지금 갔는데 지금 남편들한테까지는 안 간 게 조금 더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집 안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하려는 그런 건데요. 제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요, 그냥 의식주 해결되면요, 육아는 알아서 됩니다. 집값만 빨리 어떻게든 그럼 나도 당장 결혼할 수가 있어. 집값 때문에 못합니다. 예, 평생 일해도 안 되는데. 자, 봅시다. 12년에서 16년에는 아빠들이 육아 분담의 주체로 떠올랐다. 아빠들이 육아에 참여하는 모습이 대대적으로 방송을 타기도 했죠. 이와 관련해 아빠들, 남편들 같은 단어가 주요 연관 단어로 뽑혔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봤을 때 육아 주체가 누가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봅시다. 남성의 육아 참여 필요성과 당위성이 제기됨. 그래서 이런 남성 같은 연관단어를 뽑혔다. 하지만 방송성 모습과 달리 아빠가 실제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에는 여건이 한참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렇지. 생각해봐라. 쉬는 날 자느라 바빠요, 아버지들.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쉬는 날은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으실 겁니다. 근데 애하고 놀아줘야 되고, 혹시 아빠 어디가 보면 어디 맨날 싸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거 거의 사실상 진짜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뭐 평소에 운동을 꾸준히 했던 아빠들은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웬만한 아버지들은요, 체력들이 안 됩니다. 힘들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그러면 그 체력이 왜 안 되는지를 알아봅시다. 아빠들이 힘듭니다. 왜 힘들어요?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입니다. 그래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 2위예요. 도대체 1위는 어디야? 우리보다 더 많이 일하는 데가 있어? 어쨌든 뒤지게 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 평균 연간 노동시간이 1766시간이에요. 이것보다 일을 1년에 347시간이나 더 한다고. 너네 공부 이렇게 하냐? 아마 내가 봤을 때 공부 이렇게 하면은 지금쯤 1등급 다 맞아요. 하지만 너네도 공부 이렇게 못하는데 일을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만큼이 더 길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체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을 뒤지게 해서입니다. 근데 애들하고 어떻게 놀아줍니까? 야근이 일상인 이 시대 아빠들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출 수 없다고 하소연한다. 그렇죠. 니들도 생각을 해봐. 놀 시간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거의 없습니다. 학원에서 10시까지 썩은 다음에 집에 가면 또 숙제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학교 가고, 학교에서 끝나자마자 학원 가고, 학원에서 끝나자마자 숙제하고, 그러다가 자고 가면 이 패턴인데 쉴 시간이 있어? 아빠들 똑같아요. 애 볼 시간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아빠만 그런 게 아니라 엄마들도 똑같습니다. 아빠도 똑같고 엄마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좀 일을 줄이던가 해야 되는데, 일을 줄이면 뭐가 문제야? 돈도 줄어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애를 키울 수가 있는 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는 거죠. 남들 다 보내는 학원 우리 애는 못 갑니다. 남들 다 가는 유치원 못 가요. 영어 유치원 못 갑니다. 점점 그러면서 집은 더 멀어지고, 그러면서 돈은 계속 못 벌게 되고, 악순환이에요. 이러한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연관단어로 뽑히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가 해결이 안 된다. 결국 뭐야? 정부가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밑줄 칩시다. 여기 이렇게. 그래서 육아현상
여기가 육아현상인데 이것도 쓰세요. 이것도 이제 이건 나도 할 말 많아. 왜냐면 내가 지금 당면에 있는 그거잖아요. 결혼할 수 있겠냐 이거? 니들은 어떡하냐. 자, 씁시다. 남편이 육아 분담해 주세요. 노동 여건상 남성이 아이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쓰시고 다섯 넘어갑시다. (20년간) 육아와 관련한 담론에는 여성이 중심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이 책임지는 이런 돌봄 구조를 조부모 혹은 아빠들이 분담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내에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라테파파라는 신조어가 자주 쓰이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변화를 반영한다고 하는데, 물론 이는 반쪽짜리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대로 된 게 아니거든요. 시도는 해요. 하지만 정착이 안 돼요. 현실상. 그래서 실제 양육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봅시다. 인식 정책의 변화는 있었지만 변화? 인식 정치 기다려봐. 배고파서 그래요. 인식적 정책적 시도는 있었으나 실제 오히려 지금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요. 이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애 낳아도 문제죠. 그러니까 아예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애를 안 낳을 거면 뭘 하네요. 그럴 거면 굳이 결혼을 왜 하냐? 그러면서 혼인율 낮아지고 출산율 낮아지고 인구는 점점 줄고. 이거 우리 욕할 게 아닙니다. 이 사회가 그래요. 실제 양육 환경이 그거다. 어디 갔어? 실제 양육 환경이 바뀐 것은 아님. 좋아진 것은 아님. 변화이다. 뉴스에 아빠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했다고 해서 우리 사회가 엄마들이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환경으로 바뀐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엄마들도 똑같은데요. 지금 돈 버느라 밖에 나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하는데 애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아빠든 엄마든 지금은 똑같습니다. 누구 하나가 애를 볼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가 일을 그만둬야 돼요. 다만 언론을 비롯한 사회 관심이 엄마에게 육아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아닌 육아를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정도로 맥락을 읽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여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했던 거와는 달리 이제는 이거를 우리 모두가 나눠야 된다라고 많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많이 변하기는 했습니다. 인식은 바뀌었어요. 현실은 안 바뀌었어요. 그래도 인식이 바뀐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글쓴이는. 그래서
글쓴이의 결론. 여성이 육아를 분담하는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 정퇴. 이 반쪽의 변화를 온전한 변화로 바꾸는 것은 사회 구성원과 정부 부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일 것이다. 어딨어? 어디 갔냐? 자, 여기. 습시용. 그래서 배고파. 이게 이제 뭐야? 글쓴이 주장이죠. 자, 그래서 라테파파가 가능해질 그날을 기대해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 글쓴이 주장이라기보다 글쓴이의 대안이라고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결 방안은 결국에는 뭐야? 우리 모두가 노력을 하는 것만으로 안 돼요. 우리와 정부가 나서야 됩니다. 이거는 이미 개인의 해결 범주를 넘어섰어요. 너무 사회적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하나 건드면 다다다다닥 날아가거든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예. 그래서 조금 깝깝함을 조금 얘기를 해주는 좋은 지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시고 문제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